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병원 내 감염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퍼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메르스의 치사율이 4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동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차이를 고려를 했을 때 치사율이 40%까지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또 실제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 치사율 40%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망자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40%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인 그 질병 치료의 그 수준이 한국이 그동안 이제 많은 기술 발전과 여러 가지 질병 발전이 있는 상태라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는 이런 기대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환자들을 비교적 일부 상당히 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조금 빨리 발견하는 환자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특히 네네. 이제 자가격리 중이나 이제 격리 중에 처음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검사를 해서 이제 확인하고 치료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망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의심되는 사람이 400명 가까이 늘었고요. 또 격리자가 1,300명을 넘은 상태인데요. 이런 확진 환자 관리 치료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백신이나 치료법이 특별하게 없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현재 그 메르스 확진 판정받은 격리 대상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또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네, 확진이 되면 일단 그 환자분 본인을 위해서는 그 전문 치료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고 예. 또 의료진이라든가 다른 환자에게 전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격리시설을 완전히 갖추고 전파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제 전문 시설에서 이제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이제 갖춰진 그런 이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건강을 유지하고 악화되지 않게 하는 보존적인 치료고 일부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가 약간 근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특별히 메르스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메르스 고위험군에 속하는 겁니까? 메르스에 일단 확진이 된 이후에 이제 고위험군이라면은 치명률 보통 사망률이라고 하지만 이제 환자에서는 치명률이라고 하는데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이제 2배 정도 치명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네네. 또 연령별로 치명률이 30대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연령 특히 이제 40대 중반 이후에 조금 고령으로 갈수록 치명률이 좀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발견을 못하고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치명률이 높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기존에 기저질병이 있으신 분, 특히 중증 기저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예. 메르스 감염이 되면 굉장히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유념을 해서 치료에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나요? 기저질환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만성질환 전체지만 가장 치명률이 높아왔던 것들은 기존에 다른 호흡기 질환이 이미 있는 분들이거나 예. 또는 콩팥병으로 심장 투석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심장 질환 또는 당뇨병 이런 기저질환들이 그동안 보고가 많이 치명률이 높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폐질환, 심장질환, 콩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이 폐렴 증상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폐렴 증세를 가진 환자들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연이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 메르스 사태가 길어질지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메르스 지금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환자 수가 굉장히
많고 접촉 예, 예. 건수가 훨씬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메르스 질병 자체가 다른 질병이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현재로는 상당히 엄격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그 관리를 하고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약간 그 기준을 이제 좀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하지 않은 그런 이제 기본적인 기준만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 놓치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엄격해진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차츰 줄어들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은 예,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메르스가 발생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한국은 벌써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이 왜 메르스 전파 속도가 이렇게 한국에서 빨라졌는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번지고 있는 메르스가 혹시 중동 메르스에서 변이가 일어난 변종일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변종과 관련된 가능성은 초기에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이제 검사와 분석을 했는데 현재까지로는 변종은 아니다. 그게 이제 거의 확실한 결론이고요. 그 결국 이제 많이 퍼지게 된 거는 이제 초기에 그 놓친 그 제때 찾아내지 못한 이제 환자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면서 이제 확대가 돼서 그 거기에 이제 크게 달라진 그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병원 감염 관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 감염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항상 이루어져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 감염 관리 수준을 조금 더 상당히 기본적으로 높여 예, 두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됐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실 신종플루 이후에 그 위기 대응에 대한 노력을 정부나 여러 연구진에서 쭉 해왔는데 사실 그 위기 대응에 대한 투자라는 게 항상 사회적으로는 그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위기가 없을 때 왜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기 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가 상대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민관합동 메르스 중앙대책본부가 매일 아침마다 일일 브리핑을 하면서 뭐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하는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향후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 각각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그 참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수칙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또 이제 의료기관에서 그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처음에 다룰 때 이 전파가 되지 않도록 다른 환자 전파가 되지 않도록 이제 안전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평상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그런 안전도를 아주 강화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료를 해서 이 병원 감염을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관건일 것 같고 그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됐던 이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직 남아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예. 과정에서 이제 차츰 줄어들 걸로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WHO가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괜한 공포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쉬쉬하기보다는 물샐 틈 없는 방역 체계를 마련하는 게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